안녕하세요. 백조클럽의 진행을 맡은 엄지입니다. 네. 함께 얘기를 나눌 두 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광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이 롯데입니다. 그죠? 네, 롯데는 주류, 식품, 유통, 패션 많잖아요. 롯데 맞죠? 좋아하세요? 맞죠. 아유, 좋아는 하죠. 아, 그럼요. 롯데 사랑하죠. 아, 그죠. 사랑하십니까? 매출이 백조 기업인데요. 좋아하시는 네, 걸로. 롯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롯데하면 불매운동 직격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롯데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타격이 심하죠. 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타격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제 롯데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합작사나 관계사들의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부분이 일본과의 관계가 워낙에 크다 보니 네. 기술 이전 같은 어떤 기술적인 케미칼이나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이나 통상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고 이제 소매품 위주로 오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죠. 그러면 합작. 근본적인 타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좀 우리가 보기엔 숫자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달리 근본적인 문제로 예, 이건 정말 타격이 근본적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진 게 롯데 계열사가 아까 매출이 100조 기업이잖아요. 예. 그 중에 식품이 차지하는 게 한 25% 예. 정도 되는데 식품과 유통 관련된 회사에 넓게 잡아서 한 50% 정도 되는데 그 50% 정도는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외 나머지 50% 정도는 불매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가 어렵다지만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50% 반절을 영향을 받을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럼 그 부분을 떼어내면 롯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롯데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에 영향을 받은 롯데의 기업들이 없다고 하면 일반인 인식에서 롯데 그룹이 생각이 될까요? 생각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 자체가 그 롯데라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롯데 그룹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아니, 그룹 구성의 50%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원인이 반일, 이게 한국과 일본의 영원한 숙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롯데 거면 롯데 유니클로나 그 모든 걸 다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롯데 근데 자체가. 롯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또 한국 기업 취급을 받고 우리에선 일본 기업 취급을 받는 태생 자체가 그러다 그렇죠. 보니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거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예, 분이죠? 그렇죠. 네, 큰 그렇습니다. 타격이에요. 네, 큰 타격. 네, 맞아요. 말씀대로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경계 악화 상황도 있다고 할 여러 수 가지 포함이 있습니다. 됐죠. 네, 예, 이러한 예. 상황에서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도 있을 거고 롯데 기업 내에서 그죠. 또 부진한 부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경영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진정한 경영의 능력은 위기 상황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롯데 회장이 신동빈 회장인데 네. 4년은 아니라는 표현이 있죠. 경영권 분쟁도 있고 또 사드 문제도 있고 국정농단 등등 정말 신 회장에게 지난 4년은 전쟁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그 중에서 1년은 빵이 계시세요? 네, 짐작이 됩니다. 네, 포함해서 그렇지, 예죠. 하지만 4년의 난을 통해서 신 회장은 강하게 거듭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존재하시겠고. 신 회장이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성진 기자부터. 사실 경영을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금융에 워낙이 특화되신 분이니 회사를 상장하거나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분의 어떤 경영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쫓겨난 건 사실이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사고는 한 번 났었고 이번에 일본이 반일 감정 문제로 사실 사고 한 번 났었고요. 이렇게 사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름이 나와요. 절대 경영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유지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돌파구를 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신동주 회장이 형인 신동주 회장이 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못할까?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출나게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조광현 기자는 어떤가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재계 5위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그쵸. 일지의 대표 기업의 회장을 그렇죠. 경영이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저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그 많은 그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도 네. 그룹의 외형은 계속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창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던 곳간에서 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위기들이 다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모아둔 돈을 풀면서 이뤄냈던 원래 사업입니다. 기본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끄집어낸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신동빈 호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출발해서 왔었다면 이 문제를 못 겪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 기업 공개가 됐었다면은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진짜 장담 못해요. 하지만 기업 공개가 그나마 늦었기 때문에 신격호 회장이 쌓아놨던 그 자본들이 싹 나와서 그나마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영 잘한다고 자본 뭔지 아시나 봐요. 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본을 어디서 이렇게 들어요? 왜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신격호 회장은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신동빈 회장이랑 싸웠던 이유가 기업 공개하지 말라고. 그게 화두였습니다. 기업 공개하지 말라고. 깨끗하게 기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업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해서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동빈 회장이 돈을 벌어서 회사를 확대를 하고 경영을 확대했던 게 아닌,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닌, 기존에 롯데가 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공개되지 않았던 자산이 공개가 됨으로써 늘어나는 자산으로 이 위기를 버텨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롯데가 사실 시작은 이제 껌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예. 네. 지금 롯데그룹의 가장 캐시카우는 화학 쪽이에요, 케미칼. 예, 예. 롯데케미칼인데 신 회장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경영을 시작할 때 케미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케미칼 쪽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케미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매출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또 얘기하면 그쵸. 또 할 말은 그쵸. 없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를 안 해와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갖고 오세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그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하고,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을 투자해서 롯데가 애지중지 키웠지만 아직까지는 롯데그룹에서 롯데그룹 전체 비중에서 그러면 유통 빼고 뭐 한 절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절반이 안 그쪽으로 되는 하드네요, 거죠. 이게 네, 갑자기.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네. 말씀하신 거는 케미칼 쪽에 어느 정도의 성장세는 그렇죠. 분명히 있었다는 있지만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롯데그룹을 현재는 이끄는 주도적인 힘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잘못 알고 아니,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롯데는 아직까지는 유통의 강자입니다. 유통의 강자는 맞지만 벌어들이는 돈 자체는 B2C라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잘하고 계신다, 잘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의견을 두 분께서 아주 별거 아니에요. 열띠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기자분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롯데의 주주, 뭐 임원진이라든지 롯데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뭐 롯데 구성원들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을 마음에 들어 하나요? 좀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좀 지지하고 따르는 편인가요? 지금은 당연히 따르고 있죠. 아무래도 뭐 거의 7대3, 8대2는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7대3 정도. 7대3, 8대2 정도. 7대3, 8대2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관행이 있죠. 네, 관행이 있는데, 그래서 신 회장도 구속된 상태에서는 다 물러났죠.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도 물러난 상태고, 뭐 한국에 뭐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도 상장사 대표들은 문제가 생기면 상장 뭐 회장직을 할 수가 유지하고 없다니까요. 있으니까. 근데 등기 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출소하고 이제 경영 복귀를 했을 때 네. 다시 지금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자리에 올라가셨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 변함없이 능력을 예, 믿는다. 경영 능력보다는 어쨌든 간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지 않았다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일본 쪽은 그렇게 지지한다는 걸 이제 눈으로 보여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임직원이야 당연히 뭐 모르니까요.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 회장을 지지하고. 근데 그게 뭐 신동빈 회장이 없어서 과연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8개월 동안에 자리를 비웠음에도 롯데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투자가 스탑됐습니다. 모든 투자가 스탑됐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롯데가 8개월 만에 망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그 사이가 롯데 위기가 오고 뭐 롯데가 망할 거라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장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을 그렇죠. 지고 투자를 내리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이 8개월도 버틸 수 있었던 잘해왔다. 거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4년 아버지의 재산이 아직까지는 흘러오는 상황인 것 뿐인 거야. 아버지가 만들어 오는 게 아직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슈형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 얘기를 60이 넘으셨어요 지금. 아니, 아버지 연세 많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신격호 회장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또 안 좋으시죠? 건강이 안 많이 좋으시잖아요. 네,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네,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그런 유고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세가 워낙에 많으시기도 하시니까요. 롯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한일 관계 문제점으로 인해서 롯데가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네. 정말로 신격호 회장님이 급박스럽게 뭐 유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영권 아니면은 최소한 그 계열 분리할 때는 신동빈 회장이 현재 이 완벽한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 신동빈 회장이 현재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일본 그 구성원들 롯데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신동빈 회장을 지금처럼 전폭적으로 지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일 문제 있을 때 롯데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신동빈 사실 회장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죠. 어떻게 기업인이 정치적으로 아니.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그건 진짜 잠시만요. 그건 왜 회사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 그거는 얘기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신동민 회장이나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일본 롯데 그룹이든 아니면 롯데 그룹을 그 관계사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하지만 롯데 물건 들어오고 롯데 물건 판매하고 롯데 물건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반일 관계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두둔한도 아니고 거의 뭐 방치하시려 하면서 저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아니 이해를 하겠죠. 이런 부분 이해하는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주주 구성이 그래도 지금 이제 7대3, 8대2 구도가 최소한 뭐 6대4 또는 뭐 7대3 정도 이렇게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동주 회장이라는 변수가 뭐 이거 뭐 회장 교체까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열 분리를 한다면은 굳이 안 줘도 되는 계열사까지 주고 싶지 않아도 그런 이제 우위 관계가 좀 변화될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광현 기자님 저는 말씀 주시죠. 그 신격호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미 나이가 내일 모레 100세세요. 그럼 내부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준비가 다 됐고 시나리오까지 다 쌓인 상태에서 돌아가신다. 그럼 시나리오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롯데 상조회사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나리오라니요? 야. 아니 그러면은 명예 회장님이 돌아가시는데 뭐 다 뭐 계획이 네, 있다. 이미 뭐 예, 그 대응해 가는 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미 그 건강이 이제 오랫동안 안 좋으셨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판단도 흐려진 상태라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뭐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해서 롯데그룹에 문제가 있다? 저는 흔들린다? 이제 그 부분 그 돌아가시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쉽게 갖고 이탈표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니 그런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 돌아가시는 거에 관한 당연히 대응이 그러니까 돼 오래전부터 이미 그게 내부적으로 대응이 돼 있겠죠. 대응이 돼 있기 근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실 거다. 예. 변수가 없다.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올해처럼 영향이 롯데가 아예 없다. 아예 롯데가 왜 없다. 흔들리냐?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다고. 조 기자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 롯데가 일본과의 반일 관계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신동주 때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유고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동주 참. 부회장은 롯데그룹에 대해서 영향권이 없어요 이미. 주주가 있고 이게 이미 중요한 게 그 주주들의 개인 주주가 있고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회사는 얘기하는 주주 겁니다. 거예요. 그 주주가 이탈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주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롯데기업의 현 상황부터 경영권 그리고 회장 자리를 두고 두 기자분들의 예측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